인생게임에 로그인하셨습니다. 오늘은 이 사교육 기업 메가스터디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왜 갑자기 생뚱맞게 메가스터디냐? 이건 좀 이번에 좀 오해 안 하셨으면 좋겠는 게, 제가 과거에 원유나 해운, 조선 이런 거 조용할 때, 정말 완전히 조용하고 눌려있을 때, 그리고 코로나 이전 영상에 코로나 이후에 담아야 할 미국 기업 이런 거는 사실 약간 어떻게 보면 구매 사인이라고 보셔도 되는데, 그 이후로 지금 주가가 많이 올랐죠. 근데 이 메가스터디 같은 경우는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고, 이 영상을 왜 준비했냐면,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이 회사에 대해서 조금 오해랄까 편견 같은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메가스터디를 단순히 중고등학교 학생들 수능 인강 회사로만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맞는데, 좀 몇 가지 메가스터디의 이해 부분이라고 해야 될까? 그런 부분들을 좀 담고 싶어서 영상을 준비해 봤습니다. 같이 한번 보시죠. 일단 이제 80년대, 90년대생들은 모를 수가 없는 회사죠. 왜냐면 한 번쯤은 이 회사의 문제집이나 이 회사 출신의 강사분들의 강의를 들었을 테니까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이제 천일문의 저자이신 뭐 김기훈 선생님이나 로즈리 선생님, 그리고 대표이사이신 손주은 선생님도 이미 유명한 선생님이시고, 그리고 현재도 이제 버스 타면 많이 보이죠. 또 요새 유명하신 분이 그 수학 현우진 선생님, 또 유명하시고 아이들이 많이 듣는, 그래서 스타 강사를 배출한 원조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일단 강남에서 이미 인지도랑 명성이 충분히 있었고요. 근데 이제 놀라운 건 사교육 분야에서 최초로 이제 인터넷 강의를 상용화시킨 업체, 이게 충격적인 거죠. 이건 정말 천재적인 발상이 아니었나. 그래서 이 과거에는 이 메가스터디가 이제 2000년대, 2010년대, 특히 우리나라 사교육 심할 때, 그때 2000년대 때는 지금 학생들은 들으면 깜짝 놀라지만 2000년대 때는 그냥 야자가 아니었죠. 야간 자율학습이 아니라 야간 강제학습이었는데, 그때는 정말 요거 사교육 지금 그때는 정말 심했던 것 같아요. 지금도 심하긴 한가? 그때 정말 이제 교육열 넘치는 우리나라의 교육열에다가 인터넷이라는 게 합쳐지면서 엄청나게 뭐라 그럴까 떡상했던 회사죠. 그렇죠. 그래서 이때는 막 코스닥 시가총액 1위를 노리기로 했던 그런 회사가 메가스터디입니다. 요즘으로 비유하면 약간 바이오? 그런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그때는 정말 되게 신선하면서도 잘 나가는 슈퍼 루키 같은 회사였는데, 아무튼 그러나 현재는 아이들의 저출산 문제가 우리나라 저출산 문제가 너무 심각해지면서 사양 산업으로 여겨지고 있죠. 학원 산업이. 근데 이제 저출산이다 보니까 수요는 줄어들고 있으나 아이가 한 명이다 보니까 이 아이 한 명한테 올인을 하는 거죠. 교육비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요즘 학원들 보면요, 어떠냐면 옛날처럼 막 몇십 명, 10명, 20명씩 한 반에 들어가서 선생님한테 강의 듣고 이런 게 아니라 소수로 하는 학원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소수로 하는 학원들이 굉장히 많아졌고, 기본적으로 이제 아이들이 적은데, 아이들이 없다 보니까 아이들이 너무 곱게 자란다 그래야 되나? 하나씩 일일이 붙어서 가르치는 그런 학원들이 좀 많이 늘어난 상태죠. 일단 통계청 자료를 보시면 이게 너무 항상 나오는 거지만 교육과 빈부의 격차라는 건데, 소득이 높을수록 사교육 참여가 높다. 그렇죠. 집에 돈이 많을수록 사교육을 많이 시킵니다. 실제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강남이나 목동지방들이 또 사교육비가 더 비싸기도 하고, 실제로 공부도 많이 시키기도 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통계를 보자면, 이건 좀 과거 자료긴 한데, 과거 자료니까 지금 아마 더 높을 겁니다. 맞벌이 가구에서 사교육비 지출이 많죠. 이제 부모님들이 아이를 볼 수가 없으니까 일단 학원에 맡기는 거고, 그 다음에 자녀가 적을수록 지출이 많다는 거죠. 오히려. 왜냐면 이 아이 한 명한테 다 투자하는 거니까, 몰빵으로. 월 평균 사교육비가 여기 30만 7천 원이라고 나오고 있는데, 사실 이제 서울 지역은 요새는 과목 하나만으로도 30만 원인 데가 비일비재하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것보다 훨씬 높을 겁니다. 이제 아무래도 전국적으로 따져보면 이럴 건데, 강남이나 목동 같은 경우에는 좀 심한 데는 한 과목에 50, 70 받는 데도 있고 이러니까, 이 정도는 뭐 이것보다 훨씬 더 높죠. 체감상 훨씬 더 높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어쨌든 이러다 보니까 2010년 때는 진짜 완전 무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이오 기업처럼 엄청나게 뭐라 그럴까, 이걸 어떤 느낌이라고 말해야 되지? 되게 떠오르는 회사, 그리고 창의력 있으면서 수익성도 좋은 뭐 그런 느낌의 회사였다면, 2010년 이후 정점 찍고 나서 기업 메가스터디도 한번 나왔었고요. 그 이후로 주가는 좀 지지부진합니다. 그러나 대신 배당은 계속 오르고 있다는 거. 수익이 안정적이다 보니까 배당은 좀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메가스터디 그룹 자체가 가족 기업이죠. 손준 대표이사의 이제 3남매가 다 지배를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뭐 대주주 비중도 있고 하다 보니까 배당은 좀 잘 주는 편인 것 같습니다. 현재 주가가 14,000원대인데 작년 배당금을 기준으로 하면 4% 이상이 나오더라고요. 제 기억으로는 2018년에 배당금이 400원, 그 다음에 450원, 2020년에 600원을 줬던 것 같아요, 배당금이. 그래서 배당금이 늘고 있는데, 뭐 올해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르죠. 어쨌든 배당을 잘 주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대부분이 알고 있는 중고등 시장에서의 메가스터디고, 이 메가스터디가 이제 중고등 시장에 누구나 아는 사실이잖아요. 저출산 때문에 수요가 줄다 보니까 성인교육 시장으로 진출했습니다. 그래서 편입, 부동산, 약대, 의대, 그리고 공무원인데, 이게 지금 사교육이 줄어들고 있다고 하는데, 아이들 사교육은 뭐 줄어들었다? 그냥 아이들의 수가 줄었을 뿐이고, 그대로라면은 성인 사교육이 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다 그걸 넣지 못했네. 제목에 넣어놨는데, 요새는 취업 사교육비가 또 많이 들고 있습니다. 대학 입시 사교육비가 아니라 취업 사교육비가 증가하고 있고, 그리고 아무래도 취업이 어렵고 고령화가 되다 보니까 이제 성인분들의 교육 지출이 늘어나고 있죠. 특히 이 공무원 같은 경우는 수험생이 이제 과거 수능 수험생에 임박할 만큼 점점 늘어나고 있는 상태고요. 특히 유튜브에서 핫한 모 역사 강사님, 아시는 분들 아시는 그 유명한 역사 강사님이 이 메가 공무원 대표 강사입니다. 여기도 역시 메가스터디 계열사고, 공인중개사 시험 같은 경우도 작년의 경우에 전년비 대비해서 11%나 증가했어요. 23만 명이 응시를 했다고 합니다. 요새 이제 수능 보는 이제 학생들, 고3 학생들 수가 이제 점점 저출산 때문에 계속 떨어져서 30만 명대까지 오고 있는데, 공인중개사 시험이 24만 명대에 응시하니까 엄청난 거죠. 그리고 주택관리사 시험도 매년 약 2만 명 전후로 응시하고 있고, 이제 이렇게 성인 교육 시장에 진출한 상태고, 플러스 출판 사업을 하는데, 이 출판 산업이 또 뭐 엄청나게 또 좋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안정적으로 경기에 영향 안 받고 안정적으로 매출이 나오는 사업이죠. 문제집 같은 거는 어쨌든 계속 구매를 해야 되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어떤 사업이 있냐면 메가푸드입니다. 급식을 운영해요. 그러니까 메가스터디 그룹 내에 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기숙학원도 있고, 그러니까 이 메가스터디 그룹이 운영하는 학원의 단체 급식이 주요 매출원입니다. 그러니까 이 메가푸드 같은 경우에는 학원이 수강생이 늘면 학원 실적도 늘고 급식 실적도 느는 거예요. 그래서 수강생이 많아지면 매출이 좌우되겠죠. 이거에 의해서 이제 급식도 운영을 하고 있다. 근데 아무래도 코로나 때문에 이 급식이랑 학원, 오프라인 학원 같은 경우는 조금 영향을 최근에 좀 받았었죠. 그 다음에 또 이제 뭐가 있냐면 부동산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투자를 또 하고 있어요. 그 회사가 메가 인베스트먼트입니다. 단순히 교육 말고 투자도 따로 하고 있는데, 이제 여기서 메가 스터디가 있고 메가 스터디 교육이 있어요. 이제 메가 스터디 교육이랑 메가 스터디는 인적 분할이 돼가지고 2015년에 나왔는데, 지금 이 두 개 회사가 메가 스터디 그룹에서는 현재 상장이 돼 있고요, 시장에. 메가 스터디 같은 경우는 성인 교육, 그리고 벤처 캐피탈 등에서 10개 계열사를 가지고 있고, 기존의 초중고 학습 부분은 메가 스터디 교육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회사가 지금 별도의 사업 영역을 갖고 운영되고 있다. 그리고 이 메가스터디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이제 이 K교육열을 수출을 하려고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중국 진출했으나 이게 되게 그때 당시 핫했었는데 좀 잘 안 돼가지고 2014년에 회사를 매각했죠. 중국도 교육열이 높아서 이거 잘 될 것 같았는데, 그죠? 잘 될 것 같은 느낌이었는데, 사업성이 충분히 있다고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이제 좀 잘 안 돼서 2014년에 정리를 했고,
그 이후로 베트남에 재진출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약간 여담이 있는데 메가스터디의 이제 자회사 메가인베스트먼트 아까 말했던 투자회사인데요. 이 투자회사에서 2013년에 현대자산운용의 펀드 상품에 60억 원을 투자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대표이사도 여기에 무려 20억 원을 투자를 했었다. 근데 사업 과정에서 이제 조금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면서 메가스터디는 8억, 손준 회장님은 2억 이상의 손해를 입어가지고 이거 관련해서 이제 메가스터디 측에서 현대자산운용에 소송도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2심은 이겼었나 그랬었는데 결과는 지금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이런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투자도 어쨌든 활발히 하고 있는 회사다. 그러니까 이제 메가스터디가 단순히 중고등 학원만 운영하는 회사는 아니다. 그래서 결론을 내려보자면 1번 상장기업은 메가스터디랑 메가스터디 교육이 있는데 인적 분할돼서 산업 영역이 다르다. 2번 메가스터디는 성인 교육 외에 출판, 급식, 건물 임대 그리고 투자 사업까지 한다. 그러니까 중고등 수능 인강 업체, 단순한 수능 인강 업체는 아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성장성에 의문이 있지만 어쨌든 배당이 늘고 있는 회사다. 그리고 네 번째는 PER과 PBR이 낮은 회사다. 지금 PER이 10도 채 안 되고 PBR도 1이 채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아마 앞으로의 매출과 성장성을 보고 비교를 해봐야겠지만 어쨌든 PER과 PBR이 좀 상당히 낮은 편입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이 메가스터디를 뭐 투자하라 이런 건 아니고요. 이 메가스터디라는 회사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생각보다 놓치고 있거나 모르고 있는 점에 대해서 조금 설명드려 보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내용이 좋았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